나이 차이가 좀 많았어요. 23살이 어렸어요. 조금 이상한 거예요. 처음부터 계획적이었던 것 같다. 이용당한 것 같다. 갑자기 집을 나갔어요. 요즘 국제 결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외국인과 결혼한 다음에 그 외국인 아내가 단기간에 가출을 하는 바람에 이혼을 하거나 혼인 무효 소송을 하거나 하는 그런 사례들이 또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제 결혼 커플의 혼인 무효 또는 이혼 이 주제를 놓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혼인 무효는 이제 이혼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 이혼은 이제 같이 살다가 뭔가 맞지 않아서 헤어지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혼인 무효는 이제 혼인은 했지만 사실 정상적인 혼인 관계가 아예 성립조차 하지 않았다. 그런 경우에 이제 혼인 무효가 되는데요. 예를 들면 혼인 신고 자체를 나는 한 적이 없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 남자랑 뭐 혼인신고가 되어 있었다라고 하거나, 위장 결혼이죠. 뭐 취업이나 다른 목적을 두고 가짜로 혼인한 것처럼 외관만 이렇게 만들어냈다. 실제로 부부 생활을 할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다. 그런 상황이면 혼인 무효가 되는 거예요. 베트남 아내와 국제 결혼을 했던 한국 남자분 이제 얘기입니다. 좀 늦은 나이까지 이제 혼자 사시다가, 물론 이제 그 전에 이제 결혼을 한번 했지만 이제 실패를 했고 이제 이혼을 한번 하신 남자분이셨어요. 자녀도 있었는데 이혼하고 이제 그 자녀는 이제 전 처가 양육을 하고 뭐 양육비도 이렇게 보내주고 있는 상황인데, 시골에서 이제 계속 뭐 식당도 운영하고 막 바쁘게 살다 보니까 재혼하겠다 이런 생각을 못 하신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40대 중후반 이렇게 나이가 좀 돼버리고, 이제 중개업체에서는 이제 연락이 왔어요. 베트남 쪽에서 결혼할 분이 나타났으니까 한번 가서 만나보자. 급히 이제 베트남으로 가서 여자분을 만나고 얘기가 잘 돼서 결혼하기로 했는데, 나이 차이가 좀 많았어요. 23살이 어렸어요, 여자분이. 그래서 이 남자분이 너무 어린데 이게 될까? 의외로 그 아내분이 뭐 좋다. 나도 한국에서 살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나 같은 사람 만나줘서 고맙다. 나 이혼도 한번 했었고 나이도 많은데 와준다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그러면 내가 베트남에서 결혼 먼저 하고 한국에 들어가서 혼인신고 한 다음에 당신을 한국으로 초대해서 우리 같이 살자. 이렇게 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절차 다 마치고 한국으로 이제 초청을 했죠. 와이프가 이제 한국으로 들어와서 한 일주일 정도 지냈는데 조금 이상한 거예요.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한국에 있는 남편 친구들하고 뭔가 어울린다거나 뭐 시댁 식구들을 좀 챙긴다거나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입장에서는 뭐 남의 나라 와가지고 좀 힘들어서 그러나 보다. 적응기를 좀 가져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좀 이제 기다려보자. 뭐 잘 되겠지라고 했는데, 이 남자분이 식당 운영했거든요. 아내한테 좀 도와달라 그랬는데도 자기는 해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막 안 도와주고 그러더니 갑자기 일주일 만에 집을 나갔어요. 사라진 거죠. 겨우겨우 막 이렇게 찾아가지고 겨우겨우 연락이 닿아가지고 이제 가서 데리고 왔어요. 왜 그러냐, 왜 집을 나갔냐 그랬더니 왜 그 아내한테 양육비 보내주냐, 우리 돈도 많이 못 버는데 뭐 그런 것도 불만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이런저런 걸 막 자꾸 불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말 배우는 것도 어렵다 그러면서 뭐 집에서는 뭐 유튜브로 그냥 베트남 말로 나오는 그런 것들만 계속 보고 한국어로 된 건 전혀 보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그래도 설득을 좀 해서 같이 살면 좋겠다 참으려고 이제 좀 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에 갑자기 집에 들어왔더니 짐을 싹 챙겨서 사라진 거죠. 찾기도 어려웠어요. 어디가 있는지 뭐 알 수도 없고 헤매다가 결국은 이제 저한테 오셔서 자기가 생각하기는 너무 억울하다. 아무래도 처음부터 계획적이었던 것 같다. 나하고 살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 같고 내가 그냥 이용당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혼이 아니고 이거는 진짜 혼인 무효 아닌가. 혼인 무효 소송을 해야겠다. 이건 누가 봐도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 아닌가. 혼인 무효 소송 가능한지 이제 저한테 문의를 하셨고, 그래서 이제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던 건데요. 보통 이제 이런 사례는 혼인 무효 주장을 먼저 하고요. 혼인 무효가 이제 받아들여지면 좋고, 혼인 무효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제 예비적으로 이혼해달라 이렇게 청구를 하거든요. 이분도 혼인 무효가 될지 아니면 이혼을 해야 될지 이제 그게 조금 쟁점이었는데, 법원에서는 이제 혼인 무효를 사실 까다롭게 보는 편이죠. 이혼은 뭐 워낙 흔하니까, 그리고 혼인하고 이혼하는 기록이 혼인관계 증명서라든지 이런 기록에 남으니까 이혼 사유가 있으면 이혼을 하라고 이제 해주는데, 혼인 무효는 처음부터 혼인한 적이 없게 되는 거니까 굉장히 까다롭게 봅니다. 혼인 무효가 아주 쉽게 된다면 누구든지 혼인 무효를 하지 이혼을 하려고 하지 않겠죠. 법원이 판단하기로 이제 이 사건이 그러면 과연 그 아내분이 처음부터 이혼할 생각이 없었던 건가 따져서 그랬다면 이제 혼인이 무효다 이렇게 판결을 해주는데요. 비슷한 사례들에서 어떤 경우는 뭐 혼인 무효 판단이 나오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혼인 무효는 아니니 이혼을 해라 이런 판단이 나오기도 합니다.
참 애매하거든요, 판단하기가. 처음부터 결혼할 생각이 없었냐, 아니면 나중에 살다가 보니까 좀 이제 안 맞아서 헤어지게 된 거냐, 그 부분이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그 일주일이란 네. 기간은 상당히 짧은 것 그렇죠. 같아요. 남편 입장에서는 일주일 만에 집을 나갔으니 이건 이혼하기는, 일주일 살고 내 혼인관계증명서에 이혼이라고 딱 박히면 저라도 억울하죠. 최소한 1년이라도 살았으면 모르겠는데 일주일 살고 이혼이라니. 근데 그러면 억울할 수밖에 없죠. 이분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거는 본인 무효다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입증하는 게 쉽지 않아요. 법원은 까다롭게 본다는 걸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고, 이제 기준은 그거예요. 이 외국인 아내가 처음부터 이혼할 생각이 없이 가짜로 그냥 혼인한 것처럼 외관만 만들어낸 거냐, 아니면 뭐 생활할 생각은 있었으나 그 뒤에 좀 살다 보니까 서로 맞지 않는 게 나타나서 헤어질 결심을 하게 된 것이냐, 그 두 개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남편 입장에서는 이 혼인 무효다라고 주장하려면, 이 여자가 처음부터 작정하고 혼인할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다 이런 걸 남편이 입증해야 되거든요. 아니 일주일 살고 집 나갔다는 것 자체가 혼인 무효 보여주는 거 아니냐. 물론 그 판단 요소 중에 하나긴 해요. 하지만 딱 그것만 가지고 혼인 무효라고 하지는 않아요, 법원은. 예를 들어서 뭐 위장 취업을 뭐 목적으로 해서 이런 서류를 가짜로 만들어내기로 모의했던 그런 사람들이 뭔가 뭐 처벌을 받은 그런 기록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주변 사람들이 뭐 결혼 중개업체에서 와가지고 사실은 가짜로 한 거예요, 뭐 이렇게 뭐 증언을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그 와이프가 뭐 그 지인들하고 막 주고받은 뭐 SNS나 이런 데 보면 야 사실은 이용한 거야, 뭐 가짜야, 이런 식으로 그런 믿을 만한 그런 자료들이 나온다거나 하면 혼인 무효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자료들을 못 구하면 법원은 그래도 일주일 살았지 않냐, 뭐 살다가 헤어질 수도 있지, 이게 혼인 무효라고 단정은 못 하니까 그래서 이혼 쪽으로 가는 거예요. 위장 결혼이면 위장 결혼이라는 어떤 근거 자료가 나와야 되겠죠. 그냥 일단 일주일 만에 일단 집을 나갔을 뿐이고, 이 사람이 위장 결혼 목적인지 뭐 아니면 한국에 다른 뭐 외도 상대가 있었던 것인지 뭐 그건 알 수는 없죠. 위장 취업이다, 뭐 외도다 이런 걸 입증을 못하는 상태에서는 이 남편 입장에서는 그거 목적으로 이게 들어온 거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걸 입증하는 건 남편이 해야 된다. 네, 맞아요. 그거 쉽진 않죠. 보통 이제 결혼 중개업체 통해서 이제 그렇게 국제 결혼을 하거든요. 비용이 상당해요. 이제 정상적인 이제 국제 결혼 같은 경우는 순차적으로 이렇게 비용을 분납을 하더라고요. 계약할 때 얼마 지급하고, 베트남 가서 아내 만났을 때 얼마 지급하고, 아내가 한국에 입국했을 때 잔금 얼마 지급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다 정상적으로 이제 입국까지 됐고 일주일 살다가 집을 나갔다. 그러면 결혼 중개업체에서는 일단 원칙적으로는 책임은 없죠. 자기 할 역할은 다 했으니까. 하지만 만약에 결혼 중개업체가 그 베트남 여성과 짜고, 실제로 그런 경우 있어요. 짜고 이 남자를 이용해 먹는 경우 있겠죠. 위장 취업이나 다른 목적으로 이거 이용하자 해서 자기들이 짜고 이렇게 해서 집을 나갔다. 그러면은 이 남자는 사실 이제 피해자고, 그 결혼 중개업체도 가해자잖아요. 당연히 뭐 처벌도 받아야 되고 손해도 배상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제 그걸 입증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죠. 쉽지 않을 수 있죠. 역시 그것도 남편이 입증. 네, 맞아요. 어떤 공모가 있었는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거를 밝혀내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상당히 억울하시죠. 일주일 만에 집을 나갔는데 이혼을 하라면 너무 억울하죠.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런 초단기에 이게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는 혼인 무효로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은 해요. 하지만 이제 법원이 좀 이제 그걸 까다롭게 보고 있다 보니까 이게 이혼이 아니고 혼인 무효라는 거를 법원이 이제 판단해 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자료들을 이게 주장하는 원고 쪽에서 제출해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일주일 만에 집을 나갔다든가, 그 일주일 동안에 이제 아내가 뭐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했는지, 혼인 무효를 뭐 약간 수단할 수 있는 그런 언동을 했었는지, 그런 것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아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뭐 가짜로 이렇게 뭐 혼인하는 거다, 뭐 문자를 주고받은 게 있었는데 그거를 입수를 했다든지, 그런 혼인 무효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구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 것들 좀 꼼꼼히 준비해 주시면 좋고, 또 심한 경우는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바로 잠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일주일 있다가 잠적하는 것보다는 훨씬 그건 더 억울하죠. 사실은 얼굴 보지도 못하고 지금 혼인된 상태니까요. 법원에서도 그런 점들은 잘 참작을 해주니까 무효 사유가 될 만한 그런 사유들을 꼼꼼하게 준비하셔가지고 잘 주장하시고 설명하시면 혼인 무효 판단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